오늘 아침에 한 신문에요. 죽은 통진당이 산 국정원을 잡다. 이게 무슨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 비슷한 말이 지금 칼럼으로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네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 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혜국,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성공회 대학교의 교수인데 이 사람의 과거에 많은 행동들이 친북적인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과거에 했던 한반도 정통성이 북한에 있다라고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국정원의 개혁위원장을 맡아서 아주 그냥 국정원을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산당한 통진당이 대리 복수극을 하고 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1호 인사가 직접 발표한 1호 인사가 통진당 해산에서 유일하게 반대했던 김희수 헌법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 지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검찰 숙정을 할 때 정영식 전 대검공안부장이 국정농단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법무부의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인 척에서 일했다. 즉 법무부가 검찰 보고 시켜서 청구인을 역할을 했다라고 해서 숙청되는 것을 보고 이거야말로 인사로 통진당을 해산한 데 대한 보복을 한 거다. 그래서 문정인 정부는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장으로 정혜구를 앉혔는데 그가 해방전후사의 인식 이 4편에서 쓴 해방 8년사의 총체적 인식이라는 책에 나온 그대로 인용을 해보면 일제라는 국가 권력이 붕괴된 해방의 시점에서 요구되는 혁명의 내용은 혁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즉 반제국주의, 이 반미죠. 이 절대로 러시아나 당시 소련이나 중국을 제국주의라고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봉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제하에 봉건 식민지에서 이제는 미국의 봉건 식민지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민주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련군이 진주한 북한에서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소련군의 후원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기껏 소련군의 초급 장교에 불과하던 김일성이 소련군의 대신 앞잡이 역할을 하면서 북한 내부를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북한에서는 순조롭게 됐고 미군이 점령한 남한에서는 이러한 혁명이 미 군정의 반혁명 정책에 의해 좌절됐다면서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북한을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이루도록 한 은인이라고 묘사하고 미국은 한국에서 그걸 이루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정혜구한테 묻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은 무엇 때문에 하냐? 나라를 빨갱이 사회로 만들라고, 제가 빨갱이란 말 좀 싫어하니까요. 나라를 공산주의 사회로 만들라고 하는 것이냐? 공산 독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그야말로 자유와 인권이 보장되는 번영한 국가로 만들라고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하는 거냐? 저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서 너무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정혜구가 생각하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산화, 그 세자로 하면 될 것을 왜 정혜구는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지도 이거 설명해라 하면 잘 못할 부분을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국에요, 옛날에 80년대에 책선 좌파 지식인들은요, 항상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꼬아가지고 말장난을 치는데 익숙했습니다. 이영희부터 뭐 해방 전후사의 인식, 전환시대 논리, 전부 말장난에 불과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이런 사람이 지금 국정원에 한마디로 잘못을 전부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설치고 있는데, 물론 국정원 잘못한 게 있어요. 그 정치 개입하고 특수활동비 잘못 쓰고 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국정원이라는 특수한 역할 때문에 생긴 것이지,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게 만드는 거지. 그게 언제 우파 때만 그랬습니까? 노무현, 김대중 때는 국정원이 정치 개입하고 장난을 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때 미국 스파이 만들려고 공작 많이 했잖아요. 온갖 공작을 했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북한에 돈 갖다 주는 통로가 되고, 간첩 잡아라니까 간첩은 안 잡고 북한 왔다 갔다 하는 비밀 기관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이야기들을 한국당의 인간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집중적으로 거론해야지요. 자, 그래서 국정원 개혁을 왜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하필이면 1945년 이후에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없고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한에 있다라고 한 사람에게 이걸 맡기냐는 겁니다. 자, 이석기가 그게 뭐 아로가 반정부 단체든 내란이든 관계없이 거기에서 오고 간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이런 단체는 적발돼가 해산돼야지요. 얼마나 위험하냐. 실제 국회에 국회의원들까지 다수 보유한 정당을 장악했고 이석기가 그걸 물밑에서 움직이던 핵심 실세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국정원의 고도의 수사가 없었으면 될 수 있었겠네. 이제 그걸 못하도록 대공수사 기능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걸 정해구가 주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국정원장은 서훈입니까? 정해구입니까? 자, 이 정부의 국정원 개혁은 한마디로 대공수사 기능을 아예 간첩 잡는 기능을 없애버리려고 하는데 그 핑계로 국정원의 정치나 또 특활비 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겁니다. 자, 통진당이 해산됐지만은 통진당적인 사고는 번성하고 있고요. 최근에 통진당 대신에 민중당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보면요.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김기춘과 박안철이 내통했다. 청와대 비서실장하고 헌재 소장이 내통해서 통진당 해산을 관련시키다. 아니, 자기 당이 통진당을 개성하는 게 아니라고 말은 형식적으로 주장하고 있고 사람은 다 그때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울산에 있던 무소속 의원 2명이 여기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의원을 보유한 당이 됐습니다. 원내에. 그런 정당이 자신의 당의 간판에 통진당 해산을 거론한 두 적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또 논평에는 두 얼굴의 문재인 정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사드 공사 장비 반입. 어제 성주 사드 공사 장비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 통진당 후손인 민중당과 그 비슷한 사람들이 아주 생떼를 많이 썼죠. 100명이나. 그 통진당의 주요 이 정파였던 경기 동부연합에는 민노당 시절 정책위 의장을 지낸 이용대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유명했죠. 제야에서요. 근데 이 이용대 전 의장은 2012년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사건이 생기기 전에 몸이 아파서 일선에서 물러났는데 그는 북한이 2006년에 1차 핵실험을 하자 북핵은 북한의 자위를 위한 무기이며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스스로 지킬 수 있을 때 한반도가 긴장 국면에서 평화 국면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당시 무슨 북한의 핵이 자의적인 부분이다라는 부분은 이 말을 받아서 그랬는지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뉘앙스로 언급을 했죠. 어쨌거나 이런 주장은 그때는 초창기라서 민노당 내에서도 종북 논란이 일만큼 심각했어요. 결국 그래서 민노당이 당시 이 진보정당 그러니까 노회찬 계열과 이 주사파 계열로 갈라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 이런 주장을 문 대통령의 특보 문정인이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드 배치를 방해하다가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 이제 사드 추가 배치가 없다는 약속인지 입장 표명인지를 문재인 정부에 지금 중국은 하게 만들고 그 약속을
그러면서 이제 있는 것도 덜 내라. 그게 목표다라고 하면서 희열을 느끼고 있다. 어떤 부분에서 문재인 정부의 친중 진정성에 대해서 몸소 확인해서 기쁘다라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 의지를 무력화하고 검찰의 공안 라인을 숙정하고 통진당을 해산시킨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장 3명을 일망타진한 이 정부를 북한은 어떻게 봐줄까? 북한이 현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이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목표를 완성하기 위한 ICBM의 시간이 조금 더 걸린다.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체제를 완비하기 전에 청와대가 임의로 임명한 두 사람은 대윤, 소윤으로 불리우며 적폐 수사를 주도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윤대진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다. 그런데 윤 차장 검사의 누나가 성남시 자원센터장을 지낸 윤숙자이고 윤숙자의 남편이 앞서 언급한 이용대 전 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공안 라인을 또 과거 정권의 국정원장을 다 구속시키고 이 공안 라인을 완전히 박살을 내고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소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의 매형이 이용대 의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자원센터장을 했다 하면 대충 그 누님도 답이 나오죠. 그래서 윤 차장 검사의 부인은 최근에 사법부의 블랙리스트 조사위원이 된 최은주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다. 자, 색깔에 맞는 사람을 다 박아서 상대 공안 진영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통진당 정부도 아니고 주사파 정부도 아니고 운동권 출신 정부에 가깝지만은 사상이라는 것은 묘해서 한쪽이 아니면 한쪽에 속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요, 주사파나 솔직히 요즘 정의당 하는 거 보면 과거 주사파에 반대해서 민노당에서 갈라진 세력들인데 통진당이 해산되면서 저들만 남았죠. 이 사람들이 지금 보이는 것도 거의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통진당이나 정의당이나 또 무슨 이 NL 즉 현대사 인식에서 거의 비슷한 백낙청이 언급하는 분단 모순론이나 문재인 특보의 인식이나 자, 이런 잡다한 주사파가 아닌 운동권 사고들도 결국은 크게 보면 빨간색은 동색이다 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대부분 크고 작은 차이는 없이 거의 운동권적 좌파의 사고는 주사파에 수렴된다는 겁니다. 그럼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 주사파가 일부 있고 또 주사파가 아닌 운동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를 동조하는 주사파는 아니었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 정권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사파를 등용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안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사파라는 것을 직접 하지는 않아도. 그러면 총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뭐냐? 강한 쪽이 더 이렇게 이기는 거죠. 운동권에서 봤어도. 항상 강한 쪽이 목소리가 크고 강한 쪽이 더 다수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년대 운동권도 전체적으로 주사파가 나중에 다 썰어갔고 주사파의 대중문화가 이 80년대 대학을 다닌 사람에게 운동권이든 아니든 지배했고 그래서 운동권을 안 해도요. 80년대 학생운동의 향수를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언론사에 있거나 또 무슨 출판업계에 종사하거나 문학을 하거나 영화판에 감독을 하는 사람들도 다 거기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좌파적 사고예요. 그래서 이 정권은 결국은 이 주사파, 그 주사파의 후손인 해산된 통진당 세력이 지금 국정원과 공안을 때려잡고 있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성주에서는 사드 관련해서 그 위에 있는 부대 난방장치가 들어가는데 그 마을에 소성리 마을에 외진 100명이 와가지고 트럭 6개와
6대와 컨테이너 박스로 다리 위에 이 차벽을 치고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막으려고 했던 것은 공사 장비 등을 싣고 대기하던 덤퍼트럭, 굴착기 등인데 이 장비들은 기지 내의 난방시설, 급수관 매설, 오수처리 시설 교체 공사에 사용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군과 미군 장병이 과거 골프장에 이 클럽하우스와 이렇게 골프텔이었던 부분에서 결국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자, 이게 겨울이 오니까 가까운 우물을 잇는 급수관이 얼지 않도록 땅에 이제 매설을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클럽하우스에 난방을 제대로 갖추려고 하니까 이걸 못하도록 어제 난리를 쳐서 경찰이 1600명이나 투입되고도 쩔쩔맸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에서 이야기한 지금 통진당의 후손 민중당의 어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좌파적이라도 더 빨갛게 되지 않는다고 매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